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의 신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다음 그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뭐 탄소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에너지라는 말을 볼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제 이력을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동의대학교에 있었어요. 동의대학교는 거의 한 17년, 18년 정도를 동의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금과터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는 대상이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번에도 왔는데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워가지고요. 자료도 지금 영어를 많이 써놨는데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또 영어 교육도 잘하거든요. 그죠? 대학교 다닐 때 영어 과외 알바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 교육 강의를 온 걸로 한번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제 순서는 되게 많은데요. 그 연구재단에서 말씀하실 때도 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학술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쭉 이렇게 훑어 나갈 건데요. 요즘 되게 핫하다고 하는 수소 부분들 얘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논쟁의 소지가 많은 원자력 발전 얘기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은 바로 그냥 그때 손 들고 질문하셔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기계공학과에서 다 마치고 처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현대 계열사인데요. 거기 주식회사에서 발전소 일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에 와서도 이제 에너지 쪽 관련 일을 쭉 했었고, 중간에 제가 그 방문 교수로, 그러니까 연구년을 보통 가는데, 화공생명공학부에 갔었어요. 그래서 기계시스템과 교수가 왜 화공과를 갔느냐 이러실 텐데, 때 제가 이제 연료전지로 분야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연료전지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숙명여자대학교로 2017년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에 기계과가 있어라고 질문하는 분이 엄청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7, 8년이 됐는데 16년도에 공대가 시작됐고요. 숙명여대에는 기계과는 이제 한 해 늦게 17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 과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제가 1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 만들고 셋업하고 다 했어요. 제 연구 분야는 이제 연료전지라는 말 이제 요즘 심심찮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앞에 고체 산화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전의 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전의 셀이라는 거는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소는 어떻게 만들까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수전의 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도 기억하실 필요 없고 수전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수전에는 혹시 초등학생도 배울 수도 있어요. 물의 전기분해라고 혹시 들어봤으면 그 내용이 바로 수전해입니다. 그리고 금속공기전지라는 건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은 걸 텐데 그 수소 대신에 금속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전지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전지는 약간 또 결이 다른 부분인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전기자동차 중에 일부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폭발 사고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작동 기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전고체 전지로 가면 그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다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터리 열 관리 분야에 기계과가 원래 이제 열 쪽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있고 복합 화력, 열병합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건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거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 강연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knowledgea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초등학생도 지금 knowledge라는 단어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knowledge? 몰라요? knowledge?
지식이라는 단어거든요. knowledge가. 근데 knowledgeable이 되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잘 알고 있느냐예요. knowledge하고 knowledgeable. 그래서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왜 끄집어냈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구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AI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서 Universal Gas Constant라는 걸 쳐보면은요, 옛날에 Universal이면은 우주이라는 뜻이고, Gas는 뭐 우리말로도 가스 또는 기체라고 하고, Constant는 상수잖아요. 그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우주의 기체 상수라고. 근데 이거는 화학이나 물리학 또는 기계공학에서는 절대 저런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한글 용어를.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제가 또 해봤더니 범용 가스 상수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글 번역기에서. 근데 이 정도 되니까 기계과에서 쓰는 용어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지더라고요. 기계과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일반 기체 상수라고 쓰거든요. 상당히 비슷해졌어요. 자, 이제부터 또 여기로 가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파파고입니다. 네이버의 그 구글 번역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사이트죠. 육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라 그럴까요? 제사나 아니면 잔치 때 쓰는 고기로 만든 그 맛있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거를 번역해 보라고 했더니 요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초등학생들 다 아시잖아요. six 나오고 war 나오고. 요게 또 몇 년 전 버전이고요. 조금 있다가 또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강연을 자주 다니니까 몇 년 있다가 또 한번 해봤더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war까지는 알겠는데 여기 arms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arms가 아마 무기라는 말을 생각하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최근에 오기 직전에 해봤더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육전, 고기 전투래요. 네? 이거 진짜 실화예요. 제가 네이버 팝하고 저기 바꿔놓은 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요. 요즘은 이제 더 최신 버전으로 가서 이거 챗GPT 화면이잖아요. 챗GPT라고 이제 난리 났었잖아요. 몇 달 전부터. 그래가지고 네가 저 숙명여자대학교 기계과의 프로페서 지영신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누구를 알 수가 없대요. 여기 I'm not capable of knowing or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자기는 언어 모델이고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챗GPT가.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영어를 배웠죠. Do you know로 시작하니까 이 답이 맞더라고요. 너는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가 나오는 답이 맞아요. 챗GPT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Have you heard about으로 바꿨거든요. Have you heard about? 들어봤니? 로 바꿨더니 이제 들어봤어 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역시 아무리 그 AI가 뭐 잘 간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잘 쓰지 않으면 적절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조심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확증 편향적이라는 말을 쓰나요? 아마 she라고 하는 게 내가 숙명여대 교수여가지고 그냥 들고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름도 여자 이름이고 지영. 근데 이 모델이 내가 지영이라는 게 코리안 네임으로 여자 이름이 많다는 것까지 인지할 것 같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토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는 게 이게 태양 광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이런 거 한 적 없거든요. 절대 한 적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자기가 막 꾸며냅니다. 자, 더 가봤습니다. 이게 아마 그 구글 마드 거예요. 구글 마드 건데 이제는 뭐 더 뒤죽박죽입니다. 물어봤더니 나보고 전기공학 박사래요. 그리고 첨단 선초대 시스템 연구소 소장이래요. 아니거든요. 제가 빨간 글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이 일반적인 뭐 시를 써봐라, 뭐 또 잘 알려진 상식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검색해 보셔,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나보고 버클리에서 공학 박사 했대요. 내 홈페이지에만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쭉 해봤더니
이게 또 이제 요거는 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일반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강연 자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난리 났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산업공학과가 뭐 어떻게 됐대요? 2017년에 세워진 학과를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구글 검색 화면에서 이 345를 5765로 나눠보라고 하면 이 정확한 숫자가 찍힙니다. 우리 계산기에서 두드리듯이, 공학용 계산기에서. 근데 뭔가 차이점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챗GPT 답이거든요. 소수점 몇째짜리 가다가 틀려버리죠. 달라지죠?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챗GPT라는 모델이 언어 검색 베이스여서 그래요. 얘는 직접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얘는 언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거 찾아 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 정도 가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쓸 때는 소수점 요 정도 간 거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공학이나 과학 쪽에서는 이러한 소수점 밑에 차이가 32자리도 내려가요. 이 소수점 밑으로 32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가 틀려지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설계 같은 거 할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뒤에는 재미없는 강의가 나올까봐 딴 소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사실 이거예요. Get out of the box. 무슨 뜻이죠? 박스에서 나와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면 뭐가 될까요? 고정관념을 갖지 말란 뜻이에요. 공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뭐 요즘 뭐 문학 쪽도 마찬가지, 문과 쪽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제가 처음 주제어로 제시하는 거고요. 비슷한 말들이 뭐 스티레오타입, 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요. 요즘은 이제 AI가 하도 키워드가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약간 뒤로 밀렸잖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뭐 한 3, 4년 돼가지고 또 뭐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 AI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한 10몇 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인두스트리의 4.0 발음이 좀 촌스러워졌죠? 인두스트리의 이게 독일어입니다. 독일의 어떤 학자가 그때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시했던 거는 대부분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4차 산업혁명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이 사람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거를 잘 봐주셨으면 하고 이런 키워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기계공학이면 뭐 해야 되고 화학공학이면 뭐 해야 되고 생명공학이면 뭐 해야 되고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우리과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과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거 기계과 교수들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한 반은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학교들이죠. 뭐 스탠포드나 MIT나 버클리나 기계과 홈페이지에 가서 그 교수님들이 뭘 한 사람들인가를 보면은 한 반 정도는 기계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기계과 전공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화학과 사람도 있고 수학과 사람도 있고 생물과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융합 용어는 컨버전트예요. 융합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어요. 여기 키워드들을 한번 보세요. 태양광. 뭐 대충 짐작은 가시죠? 태양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는데 이제 광이니까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발전을 하든 뭘 하든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풍력은 뭐죠? 바람이에요. 예, 윈드. 조력은요? 바닷물, 조수간만의 차,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썰물, 밀물. 이것도 이제 썰물, 밀물일 때 이게 전 맨날 헷갈리는데 밀물이 들어오는 거 맞죠? 네. 썰물 나갈 때, 밀물 들어올 때 잡았다가
나갈 때 뭔가 다 작동을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조력 발전이거든요. 그리고 수력 발전은 다 아시죠? 댐 만들어 놓고서는 물 높이 저장했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터빈이라는 거 돌려가지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소경제라는 말하고 연료전지하고는 붙어 다니는데요. 연료전지라는 건 이제 좀 이따가 원리가 나올 건데 수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붙어 다녀요. 키워드가. 그런데 수소를 왜 사람들이 요즘에 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 친환경일까요를 이제 우리는 아까 저기 제목도 보면 filter and decide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왜라는 말을 맨날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답을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A라는 건 B 때 B야 라는 건 좋은데 그 중간에 왜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 공학, 자연과학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친환경이냐는 거예요, 수소가. 네, 그 분해는 또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수소는 뭐라고 이제 원소 기호가 뭐냐, 원자 기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H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탄소는 C라고 하는 거 아나요? 네, 탄소는 C라고 그러고 수소는 H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H2예요. 근데 그 안에 C가 있어요, 없어요? H2 안에 C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질문이 쉽죠? H2 안에 C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H2에는 H가 2개 있어요. 자, 그러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 중에 요즘 막 날씨도 너무 더워졌다고 뭐 기후 이변 뭐 이런 말들을 일으키는 가장 주 원인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는 C예요. C가 탄소, O가 산소예요. 그러면 2니까 이제 뭐 2개거든요. 어쨌든 C예요. 원흉이 C라고요. 근데 H2에는 C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인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원자력 발전은 좀 너무나 이제 극과 극으로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저는 공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은 C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C 없어요. 네, C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과학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주장할 때 발전 단가라고 하는 거, 만들 때 쓰는 비용이 되게 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그거를 공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답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진짜 싸냐? 그러면 진짜 친환경적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6, 7, 8년, 9년, 10년 후에 검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발전 얘기는 잠깐 건너갈게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전기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그러면 친환경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C인데, C는 무슨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CO2가 되거든요. 이산화탄소. 전기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배기구 자체도 없잖아요. 그냥 나 어렸을 때 썼던 말로 배터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여러분은 배터리란 말 안 쓰죠? 네, 발음은 배럴입니다. 배럴리로 돌아가니까 배기구도 없어요. 근데 그 배터리는 뭐로 충전시키죠? 전기. 그 전기는 뭐로 만들죠? 거기에 C가 들어가 있으면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 전기 만들 때. 그래서 이게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이런 걸로 전기를 전부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친환경 발전,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에요. 중국은 더 심각하죠. 중국은 석탄화력 발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 여기서 하고
상하이나 대도시는 여기는 전기자동차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CO2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공격을 하면 원자력 발전으로 한다고 또 우깁니다. 그 중국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원자력 발전소 진짜 많거든요. 그럼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이냐? 이제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에서 CO2는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비싸고 싸고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원자력 발전소 없앨 때 어떡할 거냐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미세먼지 그럼 누가 만드는 거냐? 저쪽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만드는 거냐? 여기 있는 전기자동차가 만드는 거냐? 이거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은요. 뉴트럴리티는 어려운 단어니까 카본은 지금 기억하고 가시면 영어 학원에서 칭찬받을 겁니다. 카본이 탄소예요. 탄소. 카본, 탄소. 탄소 중립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CO2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수준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CO2 뉴트럴이니까 CO2 발생하는 놈만큼 CO2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리지는 않겠다. 줄이지까지는 못하겠지만 늘리지는 않겠다가 카본 뉴트럴리티인데요. 요거는 내가 그 챗GPT한테 자, 요 주제로 키워드를 5개 뽑아줘 해서 많이 뽑아낸 거예요. 근데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 Renewable Energy. 저거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 계속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Carbon Offsetting. 이제 이런 거 단어들이 좀 어려워져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린 빌딩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제일 줄인 거. 그래서 뭐 벽면도 다 뭐 단열로 막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뭐 트랜스포트 교통도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가 이런 데 주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돈으로 처리하자. 카본 많이, CO2 많이 내보내는 애들한테 벌금 물리자. 이런 컨셉이거든요. 카본 프라이싱이라는 게. 근데 이런 주제들이 요거하고 맞는다는 걸 내가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써도 돼요. 챗GPT건 뭐 바드가 됐던 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그린 에너지라고 많이 씁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 이것도 뽑아보라고 했거든요. 챗GPT한테. 그랬더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쫙 뽑아줬어요. 뭐 몇 개 더 있겠지만 그 중에 뭐 아까 솔라, 태양하고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윈드, 바람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하이드로 파워가 아까 그 수력 발전이에요. 물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오서멀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오서멀을 쓰기가 되게 힘드니까.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옐로우스톤 이미지 검색해보면 거기 이렇게 온천 같은 거 펑펑 튀어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게 이제 뜨거운 물이 펑펑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땅에다가 뭔 일을 벌이면 저 땅속이 뜨겁잖아요. 그럼 뜨거운 곳에서 뭔가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오서멀 에너지예요. 지열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친환경적이에요. 있는 거 갖다 쓰는 거니까. 더 이상 뭐 석탄 같은 거 안 때우고요. 그 다음에 수소 쪽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서 뭐 가장 요즘 중요한 컨셉이 될 건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나 고등학교 때쯤에 화학 같은 거 배우면 나올 거예요. 뭐 원자핵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이게 이제 원자핵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이런 말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또 H2O예요. 이게 물이거든요. 물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놈입니다. 이게 끝이 없겠지만 이런 걸 보면 또 제가 못 참거든요. 여기 H2O는 뭐냐면 H가 2개고 O가 1개 있어요. H는 수소고 O는 산소거든요. 걔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결합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린 이미지를 갖고 왔을까요? 얘네들 왜 일렬로 안 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H, O, H가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는 그림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찾으면.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가장 조화로운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딱 정렬합니다. 물 분자는 저렇게 생겼어요. 물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H2O는 이렇게 구분 구조야. 이걸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고등학교 화학책에서는. 구분 구조고 이게 뭐 104.8도인가 뭐 그래요. 이거 외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H2O는 굽었고 그 각도는 뭐 104.8도인지 뭐 107.3도인지 그 값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외우지 마시고 얘가 왜 굽어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학교 입시, 예를 들면 면접 같은 거 볼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그런 스타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또 여기는 보면 얘는 되게 크게 그렸잖아요. 얘에 비해서. 그렇죠? 네,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엄청 더 작게 그려야 되는데 더 작게 그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크면 얘하고는 뭐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시라고요. 자, 상식입니다. 뭐 제일 많다, 제일 가볍다, 뭐 독성이 없다. 여기 확산성이라는 키워드인데 확산성이라는 거는 절로 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만약에 수소 H2라고 하는 수소 분자 하나를 내가 여기다가 딱 떨어뜨리면 한 개를 딱 떨어뜨리면 여기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어디론가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는 방향 같은 거는 공학, 과학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까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산성이라는 건데요. 그게 되게 빠르대요.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끓는 점이라는 키워드 나오거든요. 끓는 점. 물이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쯤 가면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이 돼버려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디가 빠져 있냐면 우리가 보통 보는 요 동네에서 100도씨에 끓어요. 요 동네. 요 동네라 하면 압력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고등학교 한 3학년쯤 가면 그때 숙명여대 교수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했었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 그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여튼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소는 마이너스 252.9도씨에 끓어요. 수소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하는 온도잖아요. 마이너스 252.9도씨. 그리고 여기 키워드가 바로 일기압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게 일기압이라고 하면 맞아요. 네. 일기압을 꼭 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아마 거기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너지 밀도 이제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밀도라는 말 혹시 아세요? 밀도? 밀도는 단위 잘 모르겠으면 내가 아무리 대학생이지만 편법을 강의하는데 단위를 기억하세요. 단위가 밀도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 그러니까 그램이나 킬로그램, 질량을 부피로 나눈 단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1m 삼승을 이만큼 집어냈을 때의 개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크면 똑같이 1m 삼승을 끄집어내도 되게 무거워서 손이 처지겠죠. 자, 요겁니다. 에너지 밀도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1kg을 집어냈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니에요. 그 다음에 단위를 미터 삼승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1m 삼승을 끄집어냈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니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1kg을 끄집어냈을 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적게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죠. 이왕이면 똑같은 부피를 끄집어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량을 끄집어냈을 때도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를 얘기할 때는 요 얘기만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knowledgeable에 걸리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얘기만 해요. 휘발유보다 4배 많아. 똑같은 질량을 끄집어냈을 때 에너지가 4배나 많아. 휘발유보다. 우리 많이 쓰는 천연가스보다 3배나 많아. 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휙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부피를 끄집어내면 똑같은 부피를 끄집어내면 우리 흔히 쓰는 가솔린 연료의 3분의 1밖에 에너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지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탱크에다가 수소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탱크는 부피잖아요. 그렇죠? 탱크의 크기예요. 그럼 똑같은 탱크의 크기에다가 가솔린 넣었을 때하고 수소 넣었을 때하고 에너지가 누가 많아요? 가솔린이 많아요. 수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정말 뭐라 그러나 mislead 하는 거예요. lead가 끓는 거고 이제 miss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데 혹시나 도전적인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탱크가 있는데 거기 수소를 넣었습니다. 꽉꽉 눌러 담으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표현이 되게 웃기네요. 그렇죠? 꽉꽉 눌러 담으면 더 많이 들어가요. 맞죠? 근데 눌러 담으면 담을수록 더 밀어넣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막. 처음에 뭐라 그래요? 플랫 타이어 돼 있을 때, 거의 바람 없을 때 이렇게 펌프질 할 때는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근데 빵빵해졌을 때부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압력이 높아졌다는 건데, 압력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맞죠?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많이 집어넣으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전지 수소 탱크가 처음에 200기압이었어요. 200기압도 사실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350이 되더니 최근에 700 갔습니다. 그리고 수소 탱크 숫자를 늘렸어요. 처음에 1개 하더니 2개, 3개 이렇게. 그러면은 오래 갈 수밖에 없죠. 멀리 갈 수밖에.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최대의 난관입니다. 아까 뭐라고 자랑을 했죠? 자랑했던 거 가볼까요? 제일 많다. 자랑했잖아요. 되게 많대요. 많아요, 진짜 사실로. 사실 많은데 자연 상태에서는 H2라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H2개가 붙어 있는 놈인데 그 놈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와야 돼요. H2가 뭐하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H2를 끄집어 내와야 되는데 얘가 야, 너 H2 일로 와. 그럼 오겠어요? 한 대 뻑 때리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띄어내려고. 그럼 이게 때리는 동작이 이게 에너지를 주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를 줄 때 이 에너지는 뭘로 줘요? 그죠? 여기서 또 발전소 가면 저기서 석탄으로 발전하고 있으면 이게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추출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제일 난관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에너지를 만들 때 C가 개입되지 말아야지 카본 뉴트럴인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이렇게 딱 변하지 않아야 돼요, CO2 레벨이. 이게 카본 뉴트럴. 근데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이런 스팀 메세인 리포밍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화학공학에서 되게 완전히 발달한 공정인데요. CO2 엄청 나와요. 요때. 그래서 지금 최대의 난관입니다, 지금.
H2를 만들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사실은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다른 얘기여가지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중고등학교생 화학 재밌어요. 화학 같은 거 가서 볼 때 한번 쭉 봐주시고요. 딴소리를 좀 하면 내가 대학교 때 화학하고 전기, 전자공학하고 재료과학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기계과였잖아요. 기계과니까. 그래서 학부 때 대학교 때 다 들어야 돼요. 그거 전부 조금씩. 그 세 과목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지금 딱 그 세 개 하고 있습니다. 전기화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료와 전기화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될 줄은 나도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는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화학을 보통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냥 배울 때 잘해두세요. 너무 싫다고 싫어하지 말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좀 공학적인 뭐 결벽증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위험도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솔린 대비 가솔린이 1.44, 그러니까 수소를 1이라고 했을 때 위험한 정도가 얘가 되게 높은 거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는 못 믿겠어요.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공학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아직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못 믿냐면 가솔린, LPG, 도시가스 엄청 오래 썼죠. 물론 이제 LPG도 어디서 폭발 사고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된 적도 있고 한데 하여튼 오래 썼어요. 오래 썼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확률. 확률은 뭐 분의 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0개 중에 하나만 있었으면 100분의 1이죠. 그렇죠? 10,000개 중에 100개 있었으면 똑같이 100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경우를 더 믿겠어요? 100분의 1하고 10,000분의 100 하고요? 봐요. 확률 다 안 배워도 다 경험적으로 오잖아요. 10,000분의 100을 더 믿고 싶다고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얘네들은 10,0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더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소 폭탄 아니냐라고 일반 보통 분들은 생각하세요. 수소 얘기만 나오면 수소 폭탄 해가지고 옛날에 뭐 힌덴부르크 우주 비행선인가 뭔가 그런 얘기 혹시 과학 동화 같은 거 보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수소 비행정이 터지지 않았냐? 아닙니다. 수소 폭탄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폭탄이 만들어지고요. 제목만 보면 알아요. 여기 보면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점점 어려워지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수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한 종류인데 수소 연료전지에 쓰는 수소는 요거 아니에요. 중수소, 삼중수소가 아니에요.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일중수소예요. 근데 일중수소라고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소폭탄 아니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우리 전임 대통령님께서 이게 평창올림픽 때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직접 타시고 친환경에 대해서 선전을 하셨던 그런 글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시도를 했고요. 이 자동차, 현재 자동차 맨 앞에 나왔던 걸 거예요. 아마 투싼, 맨 앞에 나왔던 투싼 자동차고 뭐 노트북 배터리로도 쓰려는 시도했었고요. 많이 했습니다. 논리가 뭐냐면요. 딴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요. 왼쪽에. 오른쪽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는 물만 나와요. H2O. 물은 H2O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CO2 없습니다. 맞아요. 친환경적인 거 100%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토리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H2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요거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얘가 친환경적이지 않게 만들어졌으면 얘가 어떻게 친환경적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이 요즘 그래가지고 점점 수소 생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할 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라. 이 부분이에요. 막 복잡한 식들 나왔잖아요. 그쵸? 요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화학에 도전해서 사실은 기계과는 옛날엔 물리가 더 강한 쪽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완전 뒤죽박죽 돼가지고 화학도 못하면 기계과에서 살아남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학도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C가 문제다. 그래서 보면 CO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CO가 나타났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CO2가 오염원 아니냐라고 이제 고민을 던져볼 때도 될 거예요, 나중에. CO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CO는 한 번 더 타요. 그래서 CO2가 결국 됩니다. CO 혼자 나와가지고 빌빌빌빌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생산 방법들은 CO2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안 돌릴게요. 수소 연료전지에 왼쪽에 뭐 들어갔어요? 수소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뭐 들어갔어요? 공기 들어갔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산소만 써먹습니다. 공기는 뭘로 이루어졌죠? 여기까지는 안 배웠을까요? 공기는 또 숫자가 헷갈리는데 79%의 N2 질소하고 21%의 산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공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1%의 O2만 써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들어가고 O2가 들어갔는데 H2O가 나왔어요. 거꾸로. 그럼 H2O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그러면 O2 나오고 H2 나와요. 맞죠?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었던 거 화살표 방향만 바꿔보세요. 앞에 그림 가가지고. 그러면 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네. 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CO2 없죠? 아무리 봐도 CO2 없죠? 친환경적이네 라고 속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죠? 요즘 DC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자, 그러면 배터리에 전기 충전할 때 CO2가 개입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여기서 속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친환경적인데 요 배터리에 전기 충전할 때가 문제라는 거. 이게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한 몇십 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냈어요. 태양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요 밑에 보면 마술처럼 H2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여기 보면. 근데 방법은 요건 이게 되게 어려운 방식이긴 한데요. 여기서 O2를 빼내게 되는데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O2를 일부 빼내고 그거하고 H2를 이렇게 같이 놀게 만들면 여기 있던 O가 또 일로 옮겨가요. 되게 웃기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긴 해요.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MIT에서 막 수십 년 전부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상용화를 못 시켰어요. 너무 조금 나와, H2가. 내가 열심히 막 예를 들면 풍력발전 이렇게 바람개비 돌려가지고 전기 만들어가지고 뭐 했는데 너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는 채산성이 안 맞죠.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이 친환경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수소 만드는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거든요. 요만큼이. 그리고 이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잡으면 요 안에 CO2 없습니다. 요렇게 잡아도 CO2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태양광 풍력 발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이 진심으로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어떻게 전기를 만들 거냐. 그렇게 됐고, 요건 뭐 아까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금속 공기전지라고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갤럭시 노트 7 터진 적도 있고요. 이거 테슬라 차일 거예요, 아마. 이거 테슬라. 그다음에 아이폰도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뭐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 많이 쓰는 그 배터리도 문제고 그랬는데 그 수소 자리에 금속을 갖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에서 전자를 띄어내 가지고 바깥으로 돌리는 그 개념이거든요, 연료전지가. 근데 금속도 전자를 띄어낼 수 있어요. 금속도.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하고 금속 연료전지하고 금속 공기 전지하고는 개념이 똑같아요. 수소 대신에 금속으로 바꿔치자예요. 근데 그 금속이 어디냐면 여러분 나중에 화학을 배우면 막 원소들이 쭉 써있는 표를 볼 건데 이 왼쪽 끝에 있는 애들이에요. 수소가 왼쪽 끝에 있거든요. 여기쯤 있어요. 왼쪽 맨 위에. 그 근처에 있는 애들. 이 금속이에요. 전자를 띄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놈들을 갖다 쓰면 되고요.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인데요. 피너지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차에도 넣고 보트에도 넣고 만들어가지고 뭐 천몇백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광고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학하는 사람들이 아주 도전적으로 계속 달려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건 상용화 됐어요. 요거 뭐냐면 보청기에 들어가는 거. 우리 여러분 저 장난감에 들어가 있는 요 버튼형 전지 있잖아요. 보청기에도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청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못 써요. 혹시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절대 안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질로 구성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상용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요. 이건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아연이에요. 징크. 아연 판때기 가지고 막 만들고 뭐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직접 전기 나오게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재미는 있었는데 상용화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커서 상용화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아까 재료, 전기, 화학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재료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재료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같이 연구했던 분하고 재미있는 물질을 발견한 건데 뭐 이렇게 생겼던 물질이 있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원소들이에요. 뭐 산소, 뭐 수소, 뭐 이런 것들. 근데 얘를 어떻게 막 열도 줘보고 했더니 이렇게 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요. 빈 공간이 어디가 많아 보여요? 이게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뭔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지나다니는데 방해를 덜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연료전지에 넣어가지고 막 실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쭉 해가지고 논문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기계과 교수인데 이런 그 네이처 머티리얼즈, 벌써 머티리얼즈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기계과 교수로서는 상당히 쓰기 어려운 그런 동네에다가 논문도 많이 썼고요. 관련 주제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라는 타겟으로 넘어가면 버그는 뭔지 알죠? 네, 버그. 그래서 저거를 버그를 동사 형태로 쓰면 괴롭히다예요. 그래서 what's bugging you 하면 널 괴롭히는 게 뭔인데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 계시지만 전기자동차 사세요 하면 제일 머릿속에 심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어디 가다가 그러니까 풀 방전돼 가지고 저렇게 밀어야 되지 않을까? 견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기껏 충전소 찾아갔는데 꽉 찼어. 그렇죠? 비었는데 나보고 30분을 충전하래. 한참 여행 가고 있는데 열 확 받죠? 이런 것들. 또 고민스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거 도심에서 뛸 때하고 고속도로 뛸 때하고 이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전기차 몰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심지어 온도에 따라서는 정말 심각합니다. 영하로 내려가 버리면 답 없어요.
갑자기 진짜 운행하실 때 툭툭툭툭 잔여 운행 거리가 떨어지는 걸 몸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전기차 뭐 이렇게 많이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큰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다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아까 이 얘기는 나는 진짜 몸소 경험했어요. 자동차에서 경험한 게 아니고 내가 서울로 이사했을 때 막 영하 20몇 도 내려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사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이제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짐 정리 대충 끝나고 뭐 이메일 좀 보내가지고 노트북을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진짜요. 실화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노트북 고장 났구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포기하고 내일 고치러 가야 되겠다. 이제 문 닫고 제법 있다가 켜니까 켜져요. 근데 배터리 충전량이 이만큼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실화예요, 진짜. 그래서 노트북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폰 갖고 실험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끝까지 왔는데요. 원자력 발전. 근데 이건 앞에서 이미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은 우리 옛날에 쓰던 그 석탄 화력 증기 발전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전 논리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는 보일러라는 걸 쓰거든요. 보일러 아시잖아요. 보일러로,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의 원리가 뭐니라고 했을 때 주전자에서 물 끓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스팀이 막 나오잖아요. 그 스팀 나오는 데다가 바람개비를 대세요. 그럼 바람개비가 어떻게 될까요? 돌아요. 그럼 도는 데다가 축을 하나 딱 꽂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전기 발생할 수 있는 코일을 꽂으면 이게 발전소예요. 그걸 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코일에서 뭐가 돌면 여기 또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그 원리를 항상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뭐냐면 보일러 자리를 원자로가 대체한 거예요. 원자로가 물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안전하게 거기서 끓고 있는 물하고 원자로하고는 완전히 격리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돕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끓는 물에 절대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발전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요즘에 이제 큰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아마 짓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요즘 또 이런 키워드 가지고 난리 났었을 겁니다. SMR이라고요. Small Modular Reactor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트레일러에 싣고 다닐 정도로 원자력 발전소를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만 안전장치 다 붙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원자력 발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이제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죠. CO2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미국 회사 2회사인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신문 검색해 보시면 두산에서 어떤 회사, 뉴스케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회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대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회사하고 뭘 해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대에서도 아마 캐나다의 그 폐 광산 지역에 이런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발전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조그만 원자로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조그만 원자로가 보일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다 물도 끓일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끓일 수 있게 돼가지고 물이 이제 터빈으로 들어가가지고 전기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쪽 사람들도 발전을 하긴 해야 되겠고 전기차는 무진장 많이 쓴다고 하고 그럼 전기는 도대체 CO2 없이 어떻게 만들란 말이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랄까 중간에 대한 일시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들 하더라고요. 초기 모형인데요. 요만한 걸 갖다가 이제 헬리콥터로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트레일러로 갖다 실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믹스인데요. 믹스는 뭐죠? 섞다. 네, 에너지 믹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원자력 발전 100%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원자력 발전 0%도 안 돼요. 석탄 발전 100% 돼요? 안 돼요? 석탄 발전 0% 언젠간 해야 되겠지만 2년 후에 3년 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잘났다는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매년 데이터 내놔요. 얼마만 몇 년도 되면 무슨 발전이 몇 %, 무슨 발전이 몇 % 이러고 이거 그 공개 자료를 이거는 제가 2018년도 BP라고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고 저 영국 정유 회사인데요. 요거는 매년 공짜로 나옵니다. 최근 자료 뽑아내셔도 별 다를 바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0% 못 갑니다. 어느 발전 원도.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나쁜 거를 줄여가야죠.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요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석탄인데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주는 속도가 지지부진해요. 이게 됐으면 벌써 빵으로 떨어뜨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제한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누클리어 제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제로 가야 돼요. 저도 그 사용 후 핵폐기물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은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젠가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 인정. 코올도 그러니까 석탄도 언젠가는 제로 돼야 된다는 거 인정. 그러나 내년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현실적으로 꼭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 과학하시는 분들이 맨날 열심히 머리 싸매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원자력 발전 줄이고 석탄 화력 발전 줄일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가스 발전도 그것도 결국은 제로로 가야 돼요. 가스 발전도 C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결국은 아까 맨 앞에서 제시했던 융합이라는 키워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패율이 처음으로 치고 날아가는 사람의 실패율이 47%라고 합니다. 뒤에서 빨리 쫓아나가면 8%래요. 다 이걸 택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한두 명은 요거 택하고 뭐 7, 8명은 이거 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성격과 환경과 잘 택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강연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